예, 유통 및 소비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션들은 잘 유익하게 듣고 계신가요? 오늘 키노트부터 시작해서 네,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마주쳐 주시고요. 네, 개인적인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AWS에 조인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근데 유통 소비재 트랙을 계속 제가 리딩해서 오너십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매년 제가 차지하는 방 칸이 커져요. 네, 처음에는 한 반 정도 되는 칸으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빈자리가 많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밖에 날씨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자리를 찾아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드려서 내년에는 이제 더 큰 자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과 같이 이 시간에는 저희가 AWS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편으로 그 사례를 이제 들으시기 위해서 사전 지식으로 제가 간단히 앞에 어떤 기술을 쓰셨는지, 어떤 서비스를 쓰셔서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셨는지를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 아마 제가 그냥 말씀을 안 드려도 유통 및 소비재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데이터가 중요한데, 오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세워야 하는가, 또는 위에서 그런 얘기도 받으실 거예요. 김 부장님, 데이터 모으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모아서 뭐 하실 거예요? 데이터 모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모으시려고 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내부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지, 또는 저희 서비스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좋게 아키텍처링을 하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고객 사례하고 함께 이후에 어떤 스텝으로 좀 제안 드릴 수 있는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많다고 흔히들 얘기는 하는데 외부 기관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매 5년마다 10배 정도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내가 이제 썸이 들었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는 10년, 15년을 갈 플랫폼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1000배 커지는 거를 예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하는 말은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1000배 커질 만한 플랫폼이 아니면은 이후에 사용하시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못 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예전처럼 생각해서 데이터 플랫폼 만들어서 쭉쭉 써가는데 하다 보니까 희한한 데이터들 받아달래요. IoT 센서에서도 받아줘야 되고, 비콘 아니면은 클릭스트림 같은 것도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다 들어가려면은 이 정도 용량이 돼야 되는데 못 하신다는 거는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가 증가하는 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해서 나는 한번 하드브를 한번 분석해 볼래, 나는 한번 새롭게 나온 엘라스틱 서치라는 게 있다던데, 다양한 그런 서드 파티든 아니면 오픈소스 계열이든 이런 자료들을,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또 접근을 하셨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갖고 있는 간극을 메우시려고 하기 위한 접근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기존에 있는 여러 소스 시스템, 원천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쭉쭉쭉쭉 수집해 와서 운영 보고서를 생성하고 하는 약간은 이제 머리에 있으신 그런 작업들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싸요. 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들 일단 크게 투자가 처음에 필요합니다. 비싸다는 거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한편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싸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억, 김 부장님 다시 제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님 10억 정도, 수억 정도 들여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검토해 보셨어요? 하시면은
선뜻 자신감 있게 요즘 세상에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백단에 그만큼 데이터를 쭉쭉쭉쭉 쌓아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빨리 분석해서 고객한테 마케팅 뿌리고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는 거죠. 비싸다는 거는 그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 처리하기 위해서 확장성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소스들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약간 야,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오히려 역으로 챌린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아시는 회사 사례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아마존닷컴이고요. 아마존닷컴은 이제 관련 있는 모든 사내 부서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당연히 핵심 운영 시스템을 잘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시스템 같은 부분들이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숫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작년 서밋 때 조사했던 내용인데 그때 기준보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퀄이나 요청사항들, 부서에서 받는 요청사항들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페타바이트급의 그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대기업의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정형 데이터만 생각하면은 페타바이트급 또는 그보다 좀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존 DW의 경우에는 저렇게 1000개 이상의 레드시프트하고 EMR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큰 데이터 용량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부서들이 이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사들도 아마 이런 요청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 사용자들 뭐 한 10,000명 정도 네임드 사용자 보유하신 경우도 있고, 보통 1000명 정도, 1000명 내외의 한 컨커런트 유저들도 핸들링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은 아마존 DW도 뭐 아주 우리 요청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네, 고민도 비슷하겠네, 월요일 아침에 맨날 출근해가지고 리포트 뽑고 월말에 뭐 분기 리포트 뽑고 하는 거 비슷하겠네, 그때 좀 성능 떨어지고,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도 고민을 하고 계속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새롭게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데스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윗단에 있는 S3가 있고 그 클러스터링 영역을 저희가 안데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에는 중간에 그 레드시프트 클러스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달리하시는 팀에서 이제 고민이 있으셨대요. 한 6개월 정도간의 지불 데이터를 분석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는 현업에서 나는 그 트랜잭션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카드만 연계되는 걸 뽑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밸류를 분석해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라는 이런 좀 정말 다양한 요구들을 아마존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다가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결론적으로는 레드시프트로 가셨고 아키텍처 키 그리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존닷컴에서 AWS 레드시프트 쓴 게 뭐 대단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계열사 간에 더 까칠하다고 하듯이 아마존닷컴이라고 해서 무조건 AWS 서비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쓰시지도 않고요. 저희는 엔드 유저 오리엔트된 그 접근으로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더 지독한 테스트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레드시프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배치성의 일괄 업로드가 정말 빨랐고요. 약 7억 건의 데이터를 30분 이내에 삽입할 수 있었다고 리포트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링크 공유 받으시면 한번 보시면은 더 상세한 데이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 서비스의 장점인데, DBA 시간을 따로 할당하지 않고 뭐 백업이라든지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들을 손쉽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뭐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스펙트럼 기능을 통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하고 S3하고를 같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도 좋게 봐주셨고요. 이렇듯 뭐 저희 내부에서도 좋은 의견을 받지만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외부 기관에서도
네, 리더 포지션에 차지하고 있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올 기준으로 있어서 한 6,500건 이상의 디플로이가 됐었고요. 그리고 마켓 프레젠스라든지 또는 사용 사례, 그리고 실행 능력, 로드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리더 포지션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거고요. 네, 기존의 병렬, MPP 방식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컬럼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기계학습, 내부적으로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석 작업이라든지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MPP 방식이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을 스케일 아웃 내지는 스케일 업 하는 기능들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S3나 그리고 내부에 있는 SSD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 레이크 호스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또한 이제 비용 중요하죠. 네, 비용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당 0.25달러에서 시작해서 약 1TB 정도 쓰신다고 하면은 1년에 1,000불 정도? 네, 그 정도의 비용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간, 10년간 쓸 플랫폼을 결정하시는데 처음에 이러한 비용적, 성능적 장점을 가지고 POC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도록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대규모 병렬 처리 노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컴퓨팅 노드를 추가하면서 빠른 쿼리 성능들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윗단에 이제 SQL 쪽하고는 리더 노드가 붙어 있어서 SQL 클라이언트하고는 리더 노드가 붙어 있고, 하단에는 데이터는 이 계산 노드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이 계산 노드를 통해서 모든 작업이 병렬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상당히 빠르죠. 외부 기관에서 이제 벤치마킹 툴 같은 부분들을 사용한 거에 따르면은 TPC DS 방식, 왼쪽이 TPC DS 방식으로 테스트한 거에서는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TPC H 방식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환경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번 회의를 하고 어떤 정도의 리퀘어먼트가 있으신지를 한 후에 POC를 구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기술적인 이해 또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레드시프트 자체에 있는 로컬 디스크도 사용을 하지만 S3, 많이 아시는 S3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S3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쿼리하고 똑같은 쿼리를 S3하고 레드시프트에 같이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 중이신 BI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 즉각적으로 쿼리 시작하고 무한에 가깝게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리사이징 해야 된다면은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레드시프트에서는 일라스틱 리사이즈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벤더 연락해서 견적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수분 내에 클러스터 노드를 추가해서 리사이징을 하고 다시 그 순간이 지나면은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리사이징 기능을 노드하고 스토리지 측면에 있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기능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저녁, 월요일 아침, 아니면 분기 마감 이럴 때 사용자들 확 몰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능이 느려지죠. 그렇다고 그 성능 느려질 걸 예상해서 비싼 거를 미리 하느냐? 그럴 수도 없죠. 마치 아마존 EC2에 저희 EC2에 T-타입 인스턴스와 같은 버스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커런시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평상시에 저희가 기능을 쓰시면은 크레딧을 내부적으로 착착착착 모아놔요. 그랬다가 버스팅이 필요할 때 힘을 쫙 내셔야 될 때 그 크레딧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기능, 제가 자료 만들기 시작할 때는 없던 기능인데 추가돼서 급하게 넣었고요. 당연히 보안 중요합니다. 보안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기반의 모든 암호화를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 툴들과의 연계들도 원활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레드시프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VPC 환경 또는 우리는 API 코어라는 걸 다 보고 싶다. 저희 클라우드 트레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보안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하실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나왔고요. 처음에부터 이제 저희가 예약 인스턴스 RI라는 옵션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긴 사실 힘듭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환경에 맞는 워크로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쭉쭉 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1년, 3년 멀티 이어 RI 옵션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는 방식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 성능 및 디스크 공간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 배포를 자동화하는 인텔리전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툴도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메인터넌스 작업들을 백그라운드 자동으로 해주는 인텔리전트 메인터넌스, 그리고 추가적인 포맷의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지원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런스토어드 프로시저 기능들도 탑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시는 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모험은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해서 모험적인, 도전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옐프, 이름 많이 익숙하신 외국 옐프 같은 고객사에서는 18개월 정도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광고나 클릭 스트림 분석 또는 여러 가지 실험들 하고 계시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적용했을 때 A/B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같은 거를 미리 테스트해 보시는 분야에도 레드시프트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남자라서 이제 차에 대한 로망이 되게 있는데 사진은 못하고 맨날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만 합니다. 네, 근데 이 에드문즈닷컴은 미국에서 이제 중고차, 신차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는 한 월간 2천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드시프트의 비주얼트 캐싱 기능을 통해서 반복 쿼리 처리들을 현저하게 드는 시간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좋게 좀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제 얘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 레드시프트를 도입하셔서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진행하신 고객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 ITN에 근무하고 계시는 윤성준 차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IT 전문회사 현대 ITN의 윤성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그룹 통합 멤버십에서 IT 운영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먼저 AWS 서밋에서 당사의 구축 사례를 발표하도록 도와주신 AWS 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지난해 당사에서 구축 진행하였던 AWS를 활용한 DW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실제 서비스인 현대백화점 H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AWS 도입이 된 배경과 구축 과정 그리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축 이후 담당자가 느꼈던 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과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H포인트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통합 멤버십 제도입니다. 이미 2000대 초반에 동업계에서 관련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시장이었지만 실제로 고객의 활동을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춤 혜택을 제공한 것은 모바일 기술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201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당사는 판단하여 그동안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그룹 통합 멤버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회원이나 포인트 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신규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시기라 통합 멤버십 제도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룹의 회원을 통합하고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경험 강화, 계열사 시너지 확대 및 신규 사업 지원이라 목표로 2017년 8월 현대백화점 그룹 통합 멤버십인 H포인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H포인트는 모바일 앱과 온라인 통합 아이디로 운영되는 멤버십 제도로서 별도의 멤버십 카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 카드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H포인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홈페이지, H몰, 그다음에 더현대닷컴, 한섬 온라인, 온라인 면세점 등 그룹의 온라인 사이트에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하나의 아이디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H포인트의 컨셉은 관계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차별점은 함께할수록 더욱 커지는 즐거움이라는 컨셉으로 2명 이상 함께 참여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구매로 얻는 혜택보다 모바일을 통해 H포인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H포인트는 가입 편의성 제공 및 마케팅 차별 요소 구현 등 고객 중심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H포인트는 생활문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멤버십으로서 그룹 내 30여 개의 브랜드, 10여 개의 포인트 및 혜택 제휴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들을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백화점 고객보다 다소 젊은 30, 40대 구매력이 높은 여성 고객들로 대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19년 3월 기준의 운영 지표를 살펴보면 가입 회원 530만 명, 앱 가입자 200만 명, 적립 포인트는 누계 기준으로 약 300억 포인트 정도가 쌓여 있으며 사용 포인트는 200억 포인트로서 약 60% 정도 소진 처리되고 있습니다. 앱 사용은 일평균 10만 명, 월평균 40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오픈한 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포인트의 로드맵입니다. 1단계에서는 통합 멤버십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운영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 진행을 하였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1단계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멤버십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공격적 확장 전략을 펼칠 예정에 있으며 3단계는 2022년까지 1,000만 가입 회원을 목표로 달성하여 그룹의 최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그룹 디지털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H포인트의 중장기적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H포인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AWS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로 도입하게 된 사유는 멤버십 특성상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업무에 유연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17년의 운영 시스템이 오픈하였기 때문에 초기 이가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담 IT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DW 구축 시 전용 장비의 구매, 하드웨어 관리, 4, 5년 단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엔드오버 서비스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초기에 4, 5년을 예측하여 큰 장비를 구매하다 보면 과도한 투자비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늘려갈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하여 성능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자체적인 POC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당사뿐만 아니라 그룹 내부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라 더더욱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업체 중 AWS를 선정한 이유는 관리형 DW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사례가 있는 경우는 그 당시 AWS가 유일했고 S3라고 하는 법령 저장 장치를 활용 시 좀 더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W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우수한 파트너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AWS를 선택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례 중심의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WS를 선택한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는 DW 전용 DB인 레드시프트에 있습니다. 일단 필요시 빠르게 확장 가능한 구조이고 성능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와 높은 데이터 압축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압축률은 표에서 보듯이 운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 50% 이상의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시프트는 목적이 속도냐 저장량에 따라 노드 타입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 최적화를 위해 135년 단위의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업은 자동 백업이 가능하며 하드웨어가 없음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된 장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 툴 없이도 AWS 콘솔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과
콘솔 내 어드바이스 기능을 활용 시 최적화에 필요한 권장사항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성능, 편의성 등의 이점이 AWS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프로젝트는 작년 초 클라우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POC를 수행하고 나서 6월부터 7개월 동안 AWS 기반의 DW 구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총 3가지 영역별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DW 관련 시스템을 위한 전용 VPC를 구성하고 각 참여사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작업과 데이터 적재를 위한 DW 환경 구축 및 실제 데이터 적재를 위한 ETL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BI 관련 개발 및 통계 분석을 위한 파이썬 환경 구축 작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ETL과 BI 솔루션을 AWS 서비스가 아니라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범위입니다. 먼저 레드시프트 DB 부분에서는 데이터 사용 목적에 따라 ODS와 DW 스키마를 분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적재 작업은 ETL 솔루션인 데이터 스테이지를 EC2에 설치하여 IDC에 위치한 참여사 및 통합 멤버십 운영 데이터를 메일 또는 준실시간 형태로 적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1차적으로 S3에 적재 후 카피 명령을 통해 레드시프트의 ODS 영역으로 전달되게 하였고, 전달된 데이터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개별 마트에 요약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재된 데이터는 EC2에 설치된 BI 솔루션인 MSTR을 통해 정형, 비정형, 대시보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고, 요약 집계된 DW 데이터는 캠페인 시스템과 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구축된 AWS와 IDC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AWS와 IDC 간은 VPN으로 구성하였고, 서드파티 솔루션은 AWS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ETL 서버는 단일 인스턴스로 구성하였고, BI 서버는 2대에 구성하여 L4 역할을 하는 ELB를 통하여 이중화하였습니다. BI 솔루션의 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버 간 저장 장치 공유가 가능한 EFS 서비스도 구성하였습니다. 파이썬의 경우 주피터 노트북을 BI 서버에 설치하여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DW 데이터의 백업은 S3를 통해 자동 백업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레드시프트의 언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S3에 적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AWS 전체의 서비스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한 곳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전에 설정된 인계치에 도달 시 람다와 SNS 알람을 통하여 긴급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베스천 서버를 별도로 두고 터널링을 통해서 AWS 내부에 있는 EC2와 레드시프트, RD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VPC 내부에서 외부로의 접근은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레드시프트 사이징 시에는 전체 사이즈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쿼리 수행 시 내부적으로 임시 테이블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분산키가 특정 키의 특정 노드에 집중되지 않도록 테이블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도입 시에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집할 원천 데이터가 한글인 경우 UTF-8로 변환이 가능해야지만 레드시프트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AWS가 보유한 ETL 툴인 글루의 경우 검토 당시 국내에는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으며 AWS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BI 툴인 퀵사이트의 경우 비정형 분석에 한계가 있어 이미 당사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MSTR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반드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사를 잘 선택하게 되면 내부의 전문 인력을 두는 것보다 초기에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레벨별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입 전에 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효과입니다. 5년간 총 비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초기에 적은 사이즈로 운영하다가 연차별로 사이즈업 하는 형식으로 운영비를 산정했을 때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하여 30% 이상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EC2, 매드시프트, RDS의 경우 예약 인스턴스 방식을 적용하여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서비스 도입에 따라 서버 관리 업무가 최소화됐다는 점과 별도의 하드웨어 관리가 없음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DWDB 노드 정설 시, 신규 이미지 확장 시, 그리고 신규 서비스 런칭 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멤버십의 핵심 기능인 다양한 유형의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시나리오 기반, 위치 기반 마케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를 좀 더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DW 구성 중 ODS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적재를 ODS와 DW 영역 모두를 레드시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AWS 코리아에서 ODS 영역을 글루를 활용하여 S3의 파켓 형태로 1차적으로 적재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직계성 데이터만 레드시프트로 적재 시 사용 공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비용과 성능 향상을 예측할 수 없어 전통적인 방식의 DW 구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안정화 이후 최적화를 위해 이 방법도 고민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정보 수집 동의한 고객의 실시간 트래픽 관련하여 현재는 IDC의 WAS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지만 키네시스와 람다를 연계하여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서브리스트 방식의 실시간 서비스 구성 시 기존 운영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개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멤버십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개발 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터디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 느낀 점은 클라우드 구축 방식이 일반 구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IT 서비스들이 AWS 클라우드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 시나 또는 초기 투자비에 리스크가 있다면 클라우드를 먼저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이런 의견들, 피드백들을 받아서 또 다음에 저희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저희가 또 다음 프로젝트에 녹이는,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 녹이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DW를 구축하신 이후 또는 이제 오늘 세션에 돌아가셔서 레드시프트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서비스 중에 아마존 핀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메시징 채널을 통해서 고객하고 협력하실 수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푸시 알림이라든지 이메일 또는 SMS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마케팅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모든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혹시 전 세션 들으셨다면 이제 아마 저희 AI 서비스인 퍼스널라이즈 얘기를 저희 SA가 발표를 하셨을 텐데 그러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핀포인트를 통해 추천을 하고 그 받으시는 엔드 유저들에 대해서 개인화 추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후 단계로 많이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솔루션은 소프트웨어는 이 서비스는 죄송합니다. 마케팅 담당자와 개발자들 모두를 이제 위한 플랫폼이고요. 만약에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아마존 핀포인트 입장에서는 처음에 캠페인을 생성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들이
뭐 제가 이름이 임효경인데 임효경이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핀포인트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어느 링크를 클릭했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각 캠페인이나 세그먼트 단위 또는 이제 엔드포인트 단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고객이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에게 좀 더 최적화된 그 다음 추천을, 그 다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만 17일하고 18일 양일간 저희 보시면은 고빌드 티어터라고 있습니다. 네, 고빌드 티어터 발음이 쉽진 않네요. 예, 여기에서 저 시간에 디지털 캠페인 꿀팁 on AWS라는 과정으로 앱 데모를 저희 SA가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가상의 그 이커머스 환경을 만들어서 회원 가입을 받고 뭐 땡스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 SMS 같은 거 보낸 다음에 장바구니에 상품 담아둔 사용자들한테 푸시 알림 보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데모로 진행하고요. 만약에 모바일 앱 그 설치도 몇 분은 하게 해드리는데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일, 18일 좋게 시간 안내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세미나 잘 듣고 가셔서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하느냐? 네, 레드시프트 직접 콘솔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하시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데이터 레이크 워크샵, 데이터 분석 워크샵 같은 거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 그리고 저도 같이 갈 거고요. 또는 담당하시는 어카운트 매니저가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컨택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현업에서 가지고 있으신 문제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그런 분석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솔루션들 어떤 거 쓰시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가장 적합한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또는 클라우드로 갔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워크로드 찾고 저희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POC를 이제 하게 됩니다. POC라는 과정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AWS 클라우드 기반 레드시프트로 할 수 있겠다. 또는 여기에 뭐 데이터 레이크 크게 해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 후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일 정도, 1.5일에서 2일 정도 하는 그런 저런 워크샵을 제안 드리는 형태로 액션, 콜 투 액션 아이템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결과물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들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서드파티 부분들은 충분히 저기 안에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현대백화점 H포인트 사례도 모두 다 AWS 아키텍처를 적용하신 것은 아니세요. 그 기존에 경험이 많으시고 그 자신이 있으신 그런 분야들은 그 분야를 사용하셨고 또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필수불가결을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채용해 주셔서 복합적으로 그 성과를 내시기 위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잘 진행을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잘 유념해 주시고 남은 세션들도 즐겁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